지난 3년간 하나이글스가 외부 FA 영입에 지출한 총 금액 무려 319억 원. 이쯤 되면 그만 살 줄 알았는데 자주포가 아주 효자요, 효자. 이선재 선수가 은퇴하고 난 뒤 김이랑 권가민 등 그놈의 좌타거포가 뭐길래 자꾸 좌타거포 찾겠다고 하나팬들 고통스럽게 했었던 팀인데 그래요. 안 되면 돈 주고 사는 게 편하다니까. 자, 좀 전에 누리호 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도 인자 KT사 FA 좀 성공해 봐야죠. 강백호 영입에 대한 제 여러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나가면 티빙이 막혀서 야구를 볼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 OTT를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VPN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프샤크 VPN입니다. VPN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자의 실제 위치가 아닌 원하는 국가의 서버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 있어도 서프샤크 VPN을 통해 한국 서버로 접속하면 한국에서 인터넷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도 티빙으로 야구 보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근데 서프샤크 VPN을 써야 되는 이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4,5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 전 세계 140개 이상 지역, 빠른 속도는 기본, 하나의 구독으로 기기 제한 없이 모든 장치에서 사용 가능, 노르그 정책으로 개인정보 저장 절대 NO,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호, 해킹 걱정 없이 이용 가능,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 기능 제공,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는 이메일 스캠 체커라는 기능도 생겼어요. 이건 여러분이 받는 이메일 중에서 피싱이나 스캠 위험이 있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진짜 메일과 가짜 메일을 구분해주니 훨씬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겠죠. 더군다나 이 모든 걸 부담없이 이용해볼 수 있대요. 바로 30일 내 100% 환불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타이밍도 딱 좋습니다. 지금 바로 서프샤크.com 의리캐스터 또는 설명란 링크 통해 접속해보세요. 코드 의리캐스터를 입력하면 혜택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하나가 4년 총에 100억 원의 강백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미 앞서 3년 동안 FA 영입에 큰돈을 들였었고 최은성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 FA 영입 선수들의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처참했다 보니까 더 이상의 FA 영입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비록 준우승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우리 팀이 올 시즌에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한 번 더 통 크게 쏴주셨네요. 자, 사실 강백호 선수 영입은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깡패거든요. 한간에는 지난 4년간 평균 수준의 WRC 플러스를 기록한 타자를 100억 원에 영입하는 게 맞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최근 4년간이 아니라 데뷔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그 강백호였으면은 100억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데뷔 후 4년까지의 강백호가 진짜 강백호냐, 최근 4년 동안의 강백호가 진짜 강백호냐, 어떤 모습이 진짜 강백호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 고점과 저점 중간 어딘가에서 적당한 금액에 좋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무려 20억이나 걸려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니 계약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 팀 쪽에서 손해본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4년간 성적은 확실히 100억 원의 몸값에 걸맞은 성적은 아니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타격 성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의 야구 스탯 사이트 팬그래프에서 공개한 해외 선수들 평가에서 여전히 타격, 특히 그 중에서도 파워 스케일에서 메이저리그 주전급 또는 그 이상의 호평을 받았으니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은 근래 나온 젊은 야수들 중에 최고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성적이 저조했던 2022 시즌, 2023 시즌은 다들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에서의 태도 논란, WBC 황당 주루사 등 여러 억가들이 겹쳤던 시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잦은 부상이 있었어서 경기에 제대로 못 나왔던 시즌들이라 앞으로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에 출전한다면 폼을 회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경기 외적으로도 호재가 분명 있죠. 기자들과 언플랜들리한 성향의 선수란 이유로 예전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해왔던 선수고 그로 인해 2023 시즌에 멘탈 문제로 2군에 다녀왔을 만큼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강백호 선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격려와 위로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 우리 팀 전문이잖아요. 서현이한테 해줬던 거 반만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강백호를 영입한 하나이글스의 2026 시즌 구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백호 영입 이후에 며칠 동안 여론을 쭉 살펴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왜 다들 당연히 강백호가 내년 우리 팀 주전 우위수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커리어 전체로 보면 강백호는 1루수를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소화한 선수고 골든 글러브도 1루수로 땄었고 게다가 2020 시즌에 1루수로 전향한 이후에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외야수로 36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영입해놓고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안고서 시즌을 치르겠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아예 우위수 자리가 무주공산이면 모를까 이진영, 김태현이 있는데 굳이 하다못해 강백호기 때문에 수비 때문에 라는 김견문 감독님식 핑계도 안 통하죠.
게다가 우리 팀은 올 시즌에 지명타자 자리가 가장 문제였던 팀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익수는 타격 쪽에서 괜찮은 편이었죠. 이진영이 WRC 플러스 113에 백업 김태현이 WRC 플러스가 85니까 그에 반해 지명타자는 말 안 해도 어땠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강백호를 고정 지명으로 넣고 가끔씩 1루 백업으로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적 1년 차에 타격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밀어주고 그 뒤에 확실히 포지션 정해서 필드에 복귀시키는 게 선수 개인한테도 팀한테도 이득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중에 정할 포지션마저도 1루수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지금 주전 1루수인 최은성이 내년에 벌써 나이가 37살이기 때문에 슬슬 1루수 세대 교체도 마침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명타자를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덜할 텐데 그만큼 최대한 1번이나 2번 타자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타석수를 부담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 시즌 내내 반복됐던 1번 타자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이러니까 자연스레 리베라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상 업로드 직전에 페라자 재영입 거피셜이 떴습니다. 그래도 일단 원래대로 리베라토 재계약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고 나서 페라자 영입 기준으로 추가 코멘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승혁 선수 올 시즌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KT에서도 좋은 활약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강백호 영입 이후 여론 살펴보다가 황당했던 것 중에 그 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리베라토를 이미 없는 선수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페라자도 좋고 새 외인 타자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강백호를 영입한 시점에서 리베라토 재계약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후반기에 안 좋았다 코시 때 못하지 않았느냐 이러던데 이래나 저래나 대체 외인으로 들어와서 62경기 동안 WRC 플러스 143입니다. 이보다 더 괜찮은 중견수 찾을 수 있나요? 최근 5년간 리그에서 리베라토보다 잘 친 외인 중견수가 2023 시즌 키움 도슨밖에 없는데 만약 박혜민을 영입했다면 페라자로 가는 선택지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미 그 선택지는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리베라토를 재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백호와 리베라토를 포함한 내년 시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한화 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팀은 어차피 뛰는 야구 같은 거 될 팀도 아니고 1번 타자가 무조건 발 빠르고 도루되는 타자여야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강백호로 밀어붙여서 우리 팀도 진짜 봄프레레식 닭공야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타순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주세요. 강백호 리드오프가 왜 좋냐? 2025 시즌에 우리 팀이 전체 10개 구단 중 1번 타자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팀인데 그 자리에 강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강백호가 내년 시즌에 1번 타자 자리에서 OPS 0.8 후반대만 찍어줘도 2025 시즌 하나 1번 타자 대비 OPS를 무려 0.2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부터 리그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WRC 플러스의 타자들이 무려 대여섯 명이나 연달아 나오는 상황이 상대 선발 투수에게 엄청난 압박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선발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 타선을 일반적으로 3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강백호 리베라토 문현미 노시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 던질 맛 안 나 이거. 게다가 9번 심우준이 혹시나 출루했을 때 심우준의 빠른 발과 강백호의 개파워 능력이 합쳐지면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안타 하나로 단숨에 득점까지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투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바로 저런 거잖아요. 하위 타자한테 두들겨 맞고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리베라토의 클러치 능력이 2025 시즌에는 9번 타자와 1번 타자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발휘가 잘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통산 출루율 3할 8푼 5리에 통산 2루타 204개의 강백호가 리베라토 앞에서 찬스를 계속 만들어주면 리베라토의 클러치 능력이 훨씬 더 빛을 보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백호 선수는 내년 시즌에 지명타자 및 1번 타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리베라토가 아니라 페라자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뭘까요? 1년차 신인 오재원에 대한 확신일까요? 저도 그냥 페라자일 것 같으면 중견수 오재원으로 밀고 가자는 쪽이긴 한데 근데 검증도 안 된 신인을 센터라인 주전으로 받고 시즌을 준비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서 플랜 A는 다르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빈이 중견수 전향도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엔 주전 중견수로 이원석을 가는 판단도 김견문 감독님이시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원숙이 쓸 생각으로 리베라토 말고 페라자를 선택한 거라면 진짜 내년 시즌 최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 오재원이랑 이원석 중에 고민인 거라면 저는 무조건 오재원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왠지 1년차 신인 오재원이 지금 원숙이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번 스토브리그 때 별다른 전력 충원이 없고 중견수 자원이 풍부한 롯데와 서로 카드를 맞춰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탱구 처남이 롯데 김동혁이라던데 가족 찬스 어떻게 안 되려나? 자, 어쨌든 리베라토가 아니라 페라자라고 하더라도 강백호는 오재원 선수를 바로 주전 중견수와 리드오프로 활용할 게 아니라면 그대로 지명타자 및 1번 타자로 활용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칼럼도 빠르게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